종목 전략 조금 더 세워보도록 할게요. 휠라코리아 먼저 볼까요? 8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매일매일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일매일 그것도 많이. 오늘 58,700원대 놓여있는 휠라코리아, 그동안 다양한 호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다시 힘내서 전 고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인지, 기관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 점검 들어가 볼게요. 1%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램테크놀로지도 현재 주가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달부터 SK하이닉스에게 예친가스를 공급한다, 공정 라인에 적용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막 급등을 보여주는데요. 상승 폭이 조금 줄었네요. 지금은 한 5% 정도의 강세권에 놓여 있는데, 한동안 이 반도체 관련 장비주, 소재주 정말 많이 관심을 끌었다가 또 잠잠하잖아요. 다시금 봐도 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도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시각도 궁금해요. 셀트리온 개별 이슈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내년에 정말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또 개별 이슈도 하나 있던데요. 관련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셀트리온 그룹주들 볼게요. 이제 스물스물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늘 아니다라고, 특히 이제 삼바의 네. 경우는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특별한 이슈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그동안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라기보다는 어제부터 HLB의 삼상 소식 이후부터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기존까지는 제가 아니다 얘기했을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오늘 어쨌든 수주 소식 때문에 또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납품한 거긴 하지만 9월 26일 날 2,000원 정도 수주를 했을 때는 주가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인가요? 한 800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6% 넘게 움직인다라는 건 조금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배드, 아니다에서 이제는 조금 중립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에게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되면서 추가 하락 제한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찌 보면은 지난 제가 신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아니다 해서 이제는 글쎄요로 조금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이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HLB 중심으로 HLB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관점에서 네. 일단은 글쎄요라고 의견을 조금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좋다라고까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도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절대 부정이었거든요. 네,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말리었던 네. 대표분이시니까요. 그렇죠. 한번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글쎄요 정도라도 한번 셀트리온 그룹주를 토대로 해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고요. 다음은 램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네. 국산 소재로 이제 바꾼다라는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생겨나면서 소재 국산화 이러면서 램테크놀로지 그때 엄청 뛰었던 종목들 네, 가운데 하나예요. 최근엔 또 잠잠하다가 오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은 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에칭가스라는 그 불화수소가 네. 우리나라에서 액체로는 생산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액체에서 기화시켜서 기체로 된 불화수소가 필요하고요. 그 기체된 불화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
그 액체로 된 불화수소를 기체로 바꾸고 난 다음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삼성이한지 SK 쪽에서 일단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기체로 된 불화수소 생산하고 그리고 기체로 된 불화수소 생산하게 되면서 반도체 식각 공정에 만약에 진짜로 투입이 되는 거라면은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램테크놀로지 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기체로 된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99%가량이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대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램테크놀로지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에 어떤 폭발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실적적으로도 뛰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그 서두에 말씀드린 액체로 된 불화수소를 기체로 바꾸고 이 부분을 테스트한다는 얘기가 없었다라면 아마 제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건데 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그렇죠.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금은 그 우리가 고순도 공정은 아니겠지만 낮은 공정 같은 경우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히 테마로 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조금은 이제 수주로서 매출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좋아요로 한번 의견을 우와. 뽑으면서 네네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꽤 시간이 네. 조금 흐른 것 같은데 한 달여 전에 그 테스트한다라는 뉴스를 네. 본 것 같아요.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공정에 적용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셨던 부분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 부분. 그 정도의 과정의 뉴스 팔로우 그 정도만으로도 네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렇죠. 말씀. 공정 계획이 내용입니다. 들어간다는 말도 네.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한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네. 어쨌든 낮은 공정이긴 하지만은 고순도 네. 공정은 아니지만 낮은 공정에도 투입이 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진전이 빠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렌테크놀로지 좋아요. 투자 의견 듣고 다음 휠라코리아 가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기관 투자자들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팀장님? 최근에 저평가는 얘기 많이 안 하나요? 기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저평가요? PBR인지 PR 얘기하면서 네네네네. 많이 하죠. 네. 지금이 딱 그 시즌인 것 같아요. 휠라코리아. 필라토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최근에 네. PBR 0.3 PBR 얘기하게 되면서 부각시킨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는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쇼커버링도 가능하다는 그런 간접적인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 좀 부합이 되거든요. 물론 휠라코리아가 뭐 이제 가격 조정이 100%다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사는 주체들의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주는 외국인지 기관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면 저도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게 88,000까지 갔었다가 지금 뭐 47,000 정도면 절반 정도? 한 4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연간은 봤을 때 안정적인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이런 얘기가 충분히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게 힐라코리아가 또 삼성전기랑 차트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기가 아니죠. LG 그 삼성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마찬가지로 PBR 0.4배 이야기하면서 저평가 얘기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다 기관에서 수급이 괜찮고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휠라코리아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쇼커버링성 매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점은 한번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네.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휠라코리아와 램테크놀로지 둘 중에 골라본다면 탑픽은? 저는 일단 램테크놀로지. 지금은 아무래도 IT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자, 오늘 짧게 봤네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길게 봐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주와 파이버시 섹터 강세에 코스닥이 630선을 회복했습니다. HLB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을 필두로 신라젠도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인 소식을 들려왔는데요. 팩사박의 선행요법으로 사용한 임상 1상 결과에서 대장암 환자의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성공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연달아 호재가 들려오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투심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신라젠은 11시 부근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550원까지 주가 회복이 나왔습니다. HLB 역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체크했습니다. 5G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2위 이동통신사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5G 관련주에도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KMW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가레인이 장중 상한가 진입에 성공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나무기술도 장중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어제 오후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홍정욱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KNN이 23%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고려산업도 20% 급락하면서 3,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이틀 연속 강세를 시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45%의 강세권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2,072.42포인트를 종가로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1.67% 상승하면서 고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32.1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